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강진이 대만을 덮치면서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 TSMC도 생산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은 바가 있는데 우리 기업은 안전한 상황일지 경제 산업에 지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예기치 못한 지진이 부안 일대를 덮쳤는데요. 예. 부안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전국적으로 감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진은 예측이 매우 어려운 데다가 한번 이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일단 여진까지 감안해서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요. 예. 요즘 반도체가 대만의 주력 사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전기가 한번 끊어지면 그 공정에 나와 있던 모든 반도체 생산 대품들은 불량품으로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만에 지난 4월 달 또 5월 달 잇따라 지진이 생기면서 전기가 아주 순간 몇 군데 단전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만의 반도체 피해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상당히 컸었죠. 근데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전까지는 되지 않고 또 바로 부안 인근에 있는 영광 한빛 발전소 다행으로 현재까지는 정상 운행 중이다. 예. 그래서 이런 단전으로 인한 피해는 일단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현재 소방본부 등에 주택이 무너졌다든지 또는 어떤 이 균열이 됐다든지 예. 담장이 쓰러졌다든지 이런 등의 신고가 지금 77건 이렇게 달하고 있는데요. 예. 여진 상황 또는 지진은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또 2차, 3차 다른 여진이 올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본진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것으로 보면 정부도 지금 비상 중대본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만일의 사태에 지금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담벼락에 균열이 가는 등 이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만약에 지진 피해를 입었으면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게 풍수해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풍수해 현재 9가지 상황, 그러니까 태풍이나 호우 또는 큰 눈,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 두면 그 피해액을 보전해 주는 건데요. 이게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험료의 최대 92%까지를 국가가 대신 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농민이라든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최저 8%, 또 많은 경우 30%만 내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홍보 부족 탓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가입자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약 한 3%에서 5% 정도에만 가입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더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런 보험도 좀 이 대상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지진 얘기 관련해서 풍수해 보험 얘기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삼겹살 2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보도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일부 가게에서는 고깃값을 1인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양을 좀 줄이는 방식의 슈링크플레이션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삼겹살 2만 원 시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삼겹살 가격이 얼마냐 정말 집집마다 가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을 책정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데요.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이 가격 정보 종합 포털 센터에 조사를 통해서 올린 거 이게 처음으로 이제 사상 처음으로 200g을 기준으로 한 200g을 흔히 우리는 1인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28,083원이 됐어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5,000원 뭐 또는 그 이하였던 게 이게 28,3원이 됐다. 네. 2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시켜 먹게 되면 삼겹살을 먹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소주나 막걸리 또는 맥주 하나씩만 곁들여 먹거나 냉면 같은 걸 곁들여 네. 먹게 되면 서너 명 그러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그냥 넘죠. 예, 그런 면에서 물가가 오른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로 물가 폭등의 현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가 나빠서 요즘 돼지고기 값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인데 사실 1인분에 2만 원이라는 거 이게 한국 소비자원은 1인분을 200g으로 보고 있지만요. 지금 네.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체에서는 1인분이라고 해놓고 200g을 쓰지 않고 150g 예. 또 120g 이런 식으로 그것을 양을 줄인다 해서 스킨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미 슈링크 또는 스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실제 정가율은 뭐 1인분이 2만 원을 돌파한 게 한 지역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원 공식 통계로도 2만 원을 돌파했다.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전체 우리 물가는 조금 잡혀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실생활과 관련된 물가가 안 잡히면 전체 물가 잡는데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서로 고통의 분담 이런 어떤 서로가 양보하는 그런 좀 이 고통 분담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삼겹살도 삼겹살인데 뭐 김밥, 짜장면 다 외식 메뉴가 한 달 전보다 올랐거든요. 뭐 소비자 물가가 좀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하는데 체감이 전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예, 지금 돼지고기 가격, 삼겹살 가격이 오른다 이러면 즉각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중국에서 돼지고기가 남아돌기 때문에 그것을 대량 수입하면 예. 가격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양돈업자, 양돈업자들은 힘겹게 키웠는데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긴급 수입도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 뭐 그런 면에서 어떤 이 여러 국민 전 국민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르는 종목은 가급적 섭취하지 말고 예. 안 오르는 종목으로 좀 도피 피해 다니는 노력이 그것이 국가 경제를 위한 길이 예. 될 테고요. 예. 그다음에 또 가게나 이런 곳에서는 가격을 2중, 3중으로 전가시키는 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식당 손님도 떨어져서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선제적으로 고통 분담에 나설 필요도 있고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유통 구조가 왜곡이 돼서 생기는 일시적인 어떤 물량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한 가격 인상 이거는 정말 한국 경제에 정말 나쁜 것이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도 좀 더 바짝 신경을 쓰고 그런 유통구조 난맥상은 좀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통 분담과 공권력이 동시에 좀 나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만 명이 늘어나서 증가세는 유지가 됐지만 증가폭은 21년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고 경기도 조금씩 회복되니까 취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실제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자 수가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더랬습니다. 예. 근데 5월달 들어서 갑자기 이 증가 속도가 뚝 떨어진 겁니다.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아니고 증가는 했는데 증가 속도가 8만 명으로 줄었는데 이 8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로는 사실 그 늘어난 규모가 가장 적은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작년에 고용 사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증가했느냐 줄었느냐라는 그 양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기저효과, 분모가 너무 높아 있었기 때문에 통계 작성상 좀 낮게 나오는 이런 게 있고요. 또 통계청에서는 날씨가 비가 많이 왔다. 실제로 이 비가 오는 바람에 농업
고용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좀 늘었는데 농업 현장에서 이 비가 오다 보니까 취업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있었고 또 공휴일도 5월 달에 종전보다는 조금 많았던 뭐 그렇긴 하지만은 조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 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오면 이중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에 대해서도 좀 함께 좀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날씨도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정부가 지난달 이 8만 명으로 줄어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하반기 고용 시장에서는 기대해 볼 요소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부가 취업자 증가 축소가 5월 달에는 좀 일시적이고 계절적인 요인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방금 말씀 올린 대로 날씨라든지 휴일이 많았던 거, 또 기저효과 이런 게 있은 데다가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이렇게 보면 현재 도소매업과 건설업 쪽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근데 건설업 쪽은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후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제조업의 경우는 반도체 경기, 자동차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나이대별로 보면 예. 젊은 층은 상당히 지금 여전히 어려운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업자 수 추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애플이 자체 기기에 탑재될 인공지능 기능을 공개한 이후 하루 지나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애플의 AI 전략이 어떻게 시장에 환호한 건가요? 예, 사실 애플은 그동안에 뉴욕 증시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많은 그야말로 대장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열풍에서는 좀 소외가 돼서 예. 최근 한 2년간 주가가 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안 계속 1등을 하다가 인공지능 쪽에 좀 앞선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져서 지금은 시가총액 2위, 거기다가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예. 엔비디아보다도 못한 3등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밤사이에 주가가 7%나 올랐습니다. 자, 이 대목은 애플도 인공지능 쪽에 조금의 가능성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과 경제의 상관관계는 두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인공지능이 개발 확대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처럼 반도체가 많이 팔리는 거 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대폭 증설하는 거 여기에서는 엔비디아나 AMD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가 수혜주기 때문에 애플은 여전히 인공지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예. 근데 이번에 애플이 다른 회사들이 개발해놓은 이를테면 오픈 AI라는 회사가 개발해놓은 것과 합작을 맺으면서 새로운 아이폰에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이라는 걸 심었거든요. 예.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온 디바이스라는 게 네. 기계 위에다가 바로 인공지능을 심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인공지능이라 하면 인터넷으로 연결될 때 이게 인공지능이 작동을 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애플이 만든 것은 비록 인공지능의 양은 적지만 스마트폰 저 안에 인공지능을 심어 놓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 안 해도 저 안에서 인공지능이 작동을 합니다. 와이파이 네. 꺼도 되나요? 와이파이 꺼도요. 예. 이 대목이 이게 아직 그 제품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아이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애플의 축제지만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에는 또 하나의 도전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좀 앞섰는데 온 디바이스 AI에 애플의 계획만 놓고 보면 지금 삼성전자보다 좀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물론 삼성도 계획이 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애플이 인공지능에서도 이제 자기 몫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중대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의 길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